영자야, 어제 내 며느리가 호텔에서 남자랑 들어가는 거 봤어. 50년 지기 친구 경숙이의 전화 한 통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 S호텔 와인바에서 둘이 와인 마시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 손도 잡고 있었고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라고 해줘.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해줘. 영자야, 나도 밤새 고민했어. 근데 분명히 수진이 맞았어. 저는 박영자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 며느리, 내 아들 민준이 아내. 결혼한 지 3년 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갔다. 그 순간 3년 전 내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준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엄마는 저 여자한테서 좋은 느낌이 안 들어. 그때 민준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준이한테 바로 말할까? 아니면 직접 확인을 해볼까? 경숙이가 틀렸을 리는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경수가 그 남자 얼굴 기억나? 응. 키 한 175 정도 되고 머리는 짧았어. 좀 날렵하게 생겼더라. 혹시 사진 찍어놨어? 아니, 그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됐다. 사진이 없어도 방법은 있다. 경수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영자야,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직접 확인한다. 아들한테 말하기 전에 내 눈으로 봐야 한다. 증거 없이 말했다가 엄마가 또 수진이 미워해서 그런다는 소리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 이번엔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경숙이가 말한 그 남자. 키 175의 날렵한 인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상착이었다. 설마 그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 나는 소파에 앉아 3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해 봄 민준이가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했다. 평소에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던 녀석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민준이를 만났다. 그런데 아들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엄마, 인사드려. 내 여자친구 수진이야. 수진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수진입니다. 첫인상, 솔직히 예뻤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직감. 이 여자한테서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 웃는 얼굴은 예뻤지만 눈이 안 웃고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반갑다. 나는 일단 웃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경계심이 올라오고 있었다. 식사 내내 수진이는 빈틈이 없었다. 대답도 막힘없이 잘했고 민준이를 챙기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너무 완벽했다. 30 초반의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친구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긴장 하나 없이 행동할 수 있나?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저 여자 뭐해? 수진이? 지금은 쉬고 있어. 쉬고 있다니?
직장이 없어? 전에 무역회사 다녔는데 그만뒀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쉬면서 다음 거 알아보고 있어.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아, 30이 넘은 여자가 집에서 논다고? 엄마, 쉬는 거랑 노는 거랑은 다르지. 얼마나 쉬었는데? 한 1년? 1년.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1년이면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셔. 무슨 일 하시는데? 자영업 하신대. 작은 가게. 대답이 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졌다. 민준이도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다. 민준아, 엄마는 저 여자가 좀 걸린다. 엄마, 왜 그래? 첫 만남인데. 그러니까 첫 만남의 느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수진이 원래 좀 도시적인 스타일이야.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야.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뒤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민준아, 저 여자랑 결혼하면 엄마 죽어. 죽는다고. 그때 민준이가 한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엄마, 나 수진이 사랑해. 엄마가 뭐라고 해도 결혼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수진이한테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 뭘 안다고? 엄마, 수진이 예쁘잖아. 그래서 질투하는 거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내 아들한테 질투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가 예쁘니까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이.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대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적셨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변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결혼식 전날 나는 수진이 어머니를 따로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사돈, 사실 저도 이 결혼 반대했어요. 네, 우리 수진이가, 그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수진이 친어머니가 자기 딸 결혼을 반대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결혼식 전날 나는 수진이 어머니를 따로 만났다. 식장 근처의 카페였다. 사돈 되는 사람이니 차 한 잔 정도는 해야 예의라고 생각했다. 수진이 어머니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늙어 보였다. 아니, 늙었다기보다 지쳐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사돈,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사돈끼리 얼굴도 못 보고 식 올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본론을 꺼냈다. 사돈,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어떤 아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수진이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돈, 사실 저도 이 결혼 반대했어요.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수진이가, 그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수진이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사돈,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사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진이가 남자복이 없어요. 남자복이요? 아니, 남자복이 없다기보다 수진이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이 사귀는 남자 있으면서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어요. 네.
대학교 때 한 번, 직장 다닐 때 한 번. 제가 아는 것만 2번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바람을 폈다는 말씀이세요?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사실이 그래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돈, 그래서 제가 이 결혼 반대한 거예요. 수진이가 아직 안 변했거든요. 안 변했다니요? 요즘도 가끔 늦게 들어와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친구 만났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요. 소름이 돋았다. 사돈,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세요? 결혼식이 내일인데. 저도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협박을 했어요. 협박이요? 말하면 엄마 인연 끊는다고. 평생 안 본다고. 수진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돈, 저는 남편도 일찍 보내고 수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절 버린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계셨던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돈, 지금이라도 결혼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한테 말해야 해요. 소용없어요. 왜요? 민준이 씨한테 이미 말했어요. 네. 한 달 전에 몰래 만나서 다 말했어요. 수진이 과거 얘기. 그래서 민준이가 뭘 했는데요? 수진이 어머니가 쓰게 웃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다르다고. 수진이가 변했다고. 자기가 수진이 변하게 했다고. 나는 멍해졌다. 민준이가 알고 있었다. 수진이 과거를. 그런데도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다. 사돈, 저도 어머니 마음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가 민준이 씨를 완전히 꽉 잡았어요.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수진이 어머니 만났다. 응, 알아. 너 수진이 과거 알고 있었어? 알아. 그런데도 결혼해? 엄마, 수진이 변했어. 나랑 만나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변할 수 있어. 사랑하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미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결혼식은 예정대로 올려졌다.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가 했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결혼 후 1년쯤 됐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결혼 후 1년. 민준이와 수진이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치과에서 열심히 일했고 수진이는 여전히 집에서 쉬고 있었다. 수진이 아직도 직장 안 구해? 내가 물을 때마다 민준이는 같은 대답을 했다. 알아보고 있어. 근데 마땅한 데가 없대. 1년이 넘었는데? 엄마, 요즘 취업 어려워. 수진이 탓이 아니야. 그래, 취업이 어렵긴 하지. 하지만 1년 넘게 백수인 며느리라니. 나는 속이 터졌다. 그래도 아들 부부 일이니까 참았다. 간섭하면 민준이만 힘들어지니까.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수진이한테 저녁 좀 챙겨줄 수 있어? 내가? 왜? 병원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근데 수진이가 감기 걸려서 밥을 못 해 먹거든. 그래, 알았어. 나는 국을 끓여서 민준이네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었다. 감기 걸려서 자고 있나? 나는 민준이한테 받아둔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다. 수진아? 집안이 조용했다. 수진아, 어디 있어? 나 시어머니야. 대답이 없었다. 거실에도 없고 안방에도 없었다. 화장실 문도 열려 있었다. 어디 간 거야? 분명 민준이는 수진이가 감기 걸려서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수진아, 너 어디 갔다 와? 아, 그게 약국 다녀왔어요. 약국? 네, 감기약 떨어져서. 나는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감기 걸린 사람치고는 상태가 너무 좋았다.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감기라며. 왜 화장을 하고 나가? 아, 그냥 습관이에요. 화장 안 하면 민낯이 부끄러워서. 약국 가는데? 그래도요. 수진이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예요? 수진이가 내 손에 든 냄비를 봤다. 민준이가 내가 아프다고 해서 국 끓여왔어. 아,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냄비를 받았다. 나는 집을 둘러봤다. 뭔가 이상했다. 수진아, 오늘 집에 누구 왔어? 아니요, 왜요? 현관에 남자 신발이 있던데. 수진이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그거요. 민준이 운동화예요. 민준이 운동화 치고는 사이즈가 작아 보이던데. 민준이가 작은 사이즈로 샀대요. 발이 좀 부어서 말이 안 됐다. 민준이 발이 280인데 그 신발은 아무리 봐도 260 정도였다. 그래.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머릿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설마 수진이 어머니 말이 맞는 건가? 이 여자가 또 사고를 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섣불리 말했다가 또 엄마가 수진이 싫어해서 그런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2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야 후회한다. 그때 왜 그냥 넘어갔을까?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260 사이즈 신발의 주인이 누군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 경숙이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눈만 감으면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졌다. 확인해야 해. 나는 결심했다. 직접 내 눈으로 봐야 한다. 경숙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경수가 그날 몇 시에 수진이 봤다고 했지? 저녁 8시쯤. 왜? 요일은? 목요일이었어. 고마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사흘 남았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목요일 저녁 7시에 S호텔에 가서 기다린다. 수진이가 또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물론 매주 목요일에 오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지.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목요일이 됐다. 나는 오후 6시에 집을 나섰다. 평소에 안 입던 검은 옷을 입고 모자도 눌렀었다. 선글라스도 챙겼다. S호텔 로비에 도착한 건 7시였다. 와인바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로비 소파에 앉아 잡지를 펼쳤다. 물론 읽지는 않았다. 눈은 계속 와인바 입구를 향해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은 안 오나? 다리가 저려왔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수진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또 1시간이 지났다. 9시. 여전히 수진이는 없었다. 그냥 갈까? 포기하려는 순간이었다. 와인바 입구에 여자가 나타났다. 긴 생머리, 하얀 코트, 하이힐. 수진이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에 든 잡지가 바르르 떨렸다. 수진이 옆에는 남자가 있었다. 경숙이 말대로였다. 키 175 정도, 짧은 머리, 날렵한 인상. 둘은 함께 와인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와인바 쪽으로 걸어갔다. 와인바 입구 옆에 기둥이 있었다.
거기 숨어서 안을 들여다봤다. 수진이와 그 남자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와인을 주문했다. 고개를 맞대고 뭔가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수진이 손을 잡았다. 수진이가 웃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민준이랑 같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전현이 당장 달려가서 따귀를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신중하게.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얼굴, 아는 얼굴이었다. 설마 2년 전 민준이네 집에서 봤던 260 사이즈 신발. 그 주인이 저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민준이 치과의 동료 의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저 남자 분명히 안다. 민준이가 전에 사진으로 보여준 적 있다. 엄마, 이 사람 우리 병원 선배야. 많이 챙겨줘. 그때 민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름이 뭐였더라? 박모였지. 박준혁? 그래, 박준혁이었다. 민준이 치과의 선배 의사. 민준이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던 그 사람. 그 남자가 지금 내 며느리 손을 잡고 와인을 마시고 있다. 구역질이 났다. 민준이 선배라고? 민준이한테 잘해줬다고? 뒤에서는 민준이 와이프랑 바람을 피우면서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민준이에 대한 배신. 아니, 민준이 인생 전체에 대한 배신. 나는 더 사진을 찍었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잡으면서 와인바 안에서 수진이와 박준혁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웃고 떠들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인값을 계산하고 와인바를 나왔다. 나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다. 수진이와 박준혁이 내 앞을 지나갔다. 다행히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둘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이 멈췄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박준혁이 수진이 허리에 손을 올렸다. 수진이가 박준혁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둘이 함께 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엘리베이터 위에 층수 표시를 봤다. 5층, 6층, 7층, 12층에서 멈췄다. 12층, 호텔 객실층. 이 이상의 증거가 뭐가 필요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는 프론트로 걸어갔다. 저기요.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2층에 묵고 있는 손님 중에 박준혁이라는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투숙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 어머니인데요.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이 쪽지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12층 박준혁 손님한테요. 그건 가능합니다. 나는 쪽지에 아무 말이나 적었다. 어차피 전달할 생각은 없었다. 이분 성함이 확실히 박준혁 맞으시죠? 네, 1207호 박준혁 손님 맞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1207호. 나는 방 번호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제가 직접 전해드릴게요. 나는 쪽지를 다시 가져왔다. 1207호. 박준혁? 여기서 끝낼 수도 있었다. 지금 바로 1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다. 나와, 이 나쁜 년아.
하고 소리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들이닥치면 수진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다. 오해예요, 어머니. 그냥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직접 봐야 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민준이는 안 믿을 거다. 엄마가 또 수진이 싫어서 그런다 이럴 거다. 민준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그래야 믿지. 나는 호텔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추운 줄도 몰랐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다음 주 목요일, 민준이를 데려온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밤새 뒤척였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수진이와 박준혁이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던 모습, 그리고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 보느라 고생하는 내 아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수진이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남편 선배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 분노로 잠이 안 왔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냉정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민준이한테 직접 말하지 않는다. 말로 하면 안 믿는다. 둘째, 다음 주 목요일에 민준이를 호텔로 데려간다. 셋째, 민준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한다. 문제는 둘째였다. 어떻게 민준이를 목요일 저녁에 호텔로 데려가지? 민준이는 목요일 저녁에 보통 야근을 한다. 갑자기 호텔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핑계가 필요했다. 민준아, 엄마 생일이잖아. 호텔에서 저녁 먹자. 아니다. 내 생일은 다음 달이다. 민준아, 엄마 친구가 호텔 식당 추천해줬어. 같이 가자. 이것도 어색하다. 갑자기 왜 호텔이냐고 물을 거다.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민준아, 엄마가 몸이 안 좋아. 검사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줘. 아니, 이건 너무 거짓말이다. 민준이가 걱정하잖아.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했다.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 왜?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시간 돼? 목요일? 왜?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 전화로는 못해. 만나서 해야 돼. 엄마, 무슨 일이야? 걱정되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근데 꼭 만나야 해. 그래, 알았어. 몇 시에 어디서 볼까? 저녁 7시. S호텔 로비에서. S호텔? 왜 거기서? 거기가 얘기하기 좋아서. 그냥 와.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가 의아해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상관없다. 일단 데려오는 게 먼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수진이가 다음 주 목요일에도 호텔에 올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매주 오는 건지 아니면 가끔 오는 건지 모른다. 다음 주에 안 오면? 민준이 데려왔는데 수진이가 없으면? 그럼 난 완전히 미친 사람 된다. 엄마가 수진이 미워서 없는 일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 들을 거다. 확인이 필요했다. 나는 경숙이에게 전화했다. 경숙아, 부탁이 있어. 뭔데? 다음 주 목요일에 S호텔 좀 가줄 수 있어? 왜? 수진이가 또 오는지 확인해줘. 내가? 응. 나는 민준이 데리고 가야 해서 미리 확인이 필요해. 알았어. 근데 영자야, 혹시 안 오면?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해야지 뭐. 그래, 알았어. 내가 목요일에 가볼게. 고마운 친구다. 50년 지기는 다르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웃고 서 있었다. 수진아, 웬일이야?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요즘 너무 못 배웠잖아요. 가식적인 웃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효도하러 온 척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 다른 남자랑 호텔에서 뒹굴던 년이. 들어와. 나는 일단 들어오라고 했다. 내색하면 안 된다. 수진이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이거 과일이에요. 맛있대서 사왔어요. 고마워. 나는 과일을 받았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인연이 산 건 먹기 싫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다행이에요. 민준이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지 않을까 걱정이래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효부 연기를 하고 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하지만 참았다. 수진아, 넌 요즘 뭐해? 저요?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이요. 직장은 안 구해?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거짓말. 다 거짓말. 직장 구할 시간에 호텔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래, 천천히 알아봐. 네, 어머니. 수진이가 2시간쯤 있다가 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씻으러 갔다. 그 여자랑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게 더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 뭔가 눈치를 챈 거다. 호텔에서 누가 자기를 봤다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나 그래서 미리 시어머니한테 점수를 따러 온 거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효도도 했고요. 이렇게 말하려고. 치밀한 년이다. 하지만 늦었어. 이미 나는 다 봤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목요일 아침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다. 영자야, 나 오늘 저녁에 호텔 갈게. 응, 부탁해. 수진이 오면 바로 연락해줘. 알았어. 오후가 됐다. 나는 민준이와 저녁 7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직 6시간 남았다. 초조했다. 시간이 안 갔다. 오후 4시. 경숙이한테 카톡이 왔다. 영자야, 나 지금 호텔 로비에 있어. 벌써? 일찍 갔네. 응, 미리 자리 잡으려고. 고마워. 뭔가 있으면 바로 알려줘. 오후 6시. 나는 집을 나섰다. 호텔까지 30분 거리였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다. 오늘이다. 오늘 끝낸다. 오후 6시 40분.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경숙이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나는 경숙이 옆에 앉았다. 아직 안 왔어? 응. 아직. 민준이 곧 올 거야. 알았어. 내가 계속 지키고 있을게. 오후 7시. 민준이가 도착했다. 엄마. 왔어? 응. 근데 무슨 얘기야? 왜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어? 앉아. 나는 민준이를 소파에 앉혔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조금만 기다려.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오후 7시 30분. 경숙이한테 카톡이 왔다. 왔어. 수진이 왔어. 심장이 쿵쿵거렸다. 나는 민준이 팔을 잡았다. 민준아, 일어나. 왜? 저기 봐. 나는 와인바 입구를 가리켰다. 수진이가 들어오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다. 박준혁? 민준이 얼굴이 굳었다. 엄마, 저거. 그래. 수진이야. 옆에 저 남자. 준혁이 형인데? 알아.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엄마. 이게 무슨. 민준아, 일단 봐. 끝까지 봐. 나는 민준이 팔을 잡아 다시 앉혔다. 둘이 와인바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저번과 똑같았다. 와인을 주문했다. 고개를 맞댔다. 박준혁이 수진이 손을 잡았다. 수진이가 웃었다.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뭐야? 민준아, 저게 내 아내야. 아니,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준혁이 형이 왜? 오해 아니야. 엄마가 저번 주에도 봤어. 뭐? 경숙이 이모가 먼저 봤어. 그래서 내가 확인하러 왔었고,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니, 말이 안 돼. 수진이가 왜? 준혁이 형이 왜? 그때 수진이와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인값을 계산하고 와인바를 나왔다. 둘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박준혁이 수진이 허리에 손을 올렸다. 수진이가 박준혁에게 기대며 뭔가 속삭였다. 둘이 웃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둘이 함께 탔다. 문이 닫혔다. 민준이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엄마. 응. 나 올라갈래. 뭐? 12층이지? 내가 직접 확인할래.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저 여자 때문에 저렇게 울고 있다. 민준아, 엄마, 제발 가만히 있어. 나 혼자 갈게. 민준이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나도 갈 거야. 엄마는 왜? 너 혼자 보내겠냐? 민준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3년이야. 3년 동안 속은 거야. 민준아, 엄마 말 들을걸. 그때 결혼 반대할 때 들을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2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앞장서서 걸었다. 1207호. 문 앞에 섰다. 민준이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건 박준혁이었다.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민준아? 박준혁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이건 그러니까. 박준혁이 말을 더듬었다.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누구야? 수진이 목소리였다. 민준이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수진이가 있었다. 이불을 덮고 있었다. 어깨가 드러나 있었다. 민준이? 수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여보, 이게 무슨... 입 닥쳐.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여보, 오해야. 이건 이불 덮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무슨 오해? 아니, 그게...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다. 박준혁이 끼어들었다. 민준아, 내가 설명할게. 형도 닥쳐. 민준이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형이 뭔데 설명을 해? 형이 내 선배라서 병원에서 챙겨줬으니까. 그래서 내 와이프랑 자도 되는 거야? 민준아, 3년이야, 형. 나 결혼한 지 3년 됐어. 그동안 형이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건 얼마나 된 거야? 박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된 거냐고. 민준이가 소리쳤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2년. 뭐? 2년 됐어. 민준이가 비틀거렸다. 2년? 결혼하고 1년 만에 바람 폈다고?
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수진이가 나를 봤다. 어머니. 나도 다 봤어. 저번 주에. 어머니가요? 응. 그리고 2년 전에 민준이네 집에서 260 사이즈 신발 본 것도 기억나. 수진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때 너 감기라고 했잖아. 약국 다녀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도 이 남자 만났던 거지?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됐어. 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민준이를 봤다. 민준아, 더 볼 것 없어? 나가자. 민준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아? 민준이가 수진이를 보고 있었다. 수진아. 응? 나 너 사랑했어. 엄마가 반대할 때도 내가 막았어. 수진이 과거 얘기 들었을 때도 내가 덮었어. 민준이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근데 넌 나한테 이렇게 했어? 민준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민준이가 돌아섰다. 엄마 나가자. 우리는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응. 엄마 말 들을걸. 민준아. 3년 전에 엄마가 반대했을 때 들을걸.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등이 너무 작아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지. 이혼. 응. 저런 여자랑 더 살 수 없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혼해야지. 호텔을 나왔다. 바깥은 어두웠다. 찬바람이 불었다.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도 돼? 그래. 가자. 나는 아들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민준이는 수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다. 수진이 쪽에서도 별다른 요구가 없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3개월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민준이는 병원도 옮겼다. 박준혁이 있는 곳에서 더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새 병원에서 적응하느라 바빴다. 얼굴이 많이 야윈다. 민준아, 밥 좀 챙겨 먹어. 응, 엄마. 대답은 하지만 잘 안 먹는다는 걸 나는 안다. 이혼하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왔다. 엄마. 왜? 나 오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다. 엄마, 그때 고마웠어. 뭐가? 호텔에서 직접 확인하게 해줘서.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몰랐을 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지. 아니야. 쉽지 않았을 거야. 아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는 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그리고 미안해. 뭐가? 결혼 전에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린 거. 엄마한테 질투한다고 한 거. 그때 일이 떠올랐다. 민준이가 나한테 소리 지르던 날.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말이 맞았어. 처음부터 엄마 직감이 맞았어. 나는 아들을 안아줬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민준이가 내 품에서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 내 품에서 운 게 언제였더라.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다. 민준아. 응. 앞으로는 엄마 말 좀 들어. 응. 사람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해.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응?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음엔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올게. 그래, 기다릴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났다. 아들은 상처를 받았다. 깊은 상처를. 하지만 살아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물론 아들한테 다시 말하진 않았다. 그건 너무 잔인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